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한국의 전통 단조철기공의 두 번째 시간으로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우리나라의 야장 관련 장인들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41호 대장장으로 지정이 되신 홍성의 홍성대장간 모무의 장인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산 김준근의 화첩에 보이는 대장간의 모습은 대장간이라고 하는 공방에 하나의 철기단조 공방에 대장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 일꾼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대장장이라고 하는 말은 대장간의 대장 일을 하는 사람을 대장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대장간이죠. 대장간의 주인이 되는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장인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장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장장이들이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철 단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철과 금은 단조가 분리가 돼서 지금은 금은 단조하는 사람들은 금속공예가 또는 이제 뭐 금은방에서 작업을 하고 철 단조하는 사람들은 대장간에서 하거나 아니면 무슨 용접소, 공업소 이런 데서 이제 작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근대 시대에 물론 이제 조선시대 말고 그보다 더 오래되는 고려나 통일신라나 더 올라가서 초기철기 시대까지 올라가면 과연 이제 지금과 같이 지금 현대 산업사회처럼 철을 다루는 장인과 금 다루는 장인과 은 다루는 장인이 다 따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초기철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 삼국시대 정도까지는 금은을 단조하는 사람이나 철을 단조하는 사람이 함께 같은 동일이거나 동일 집단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 대장간 그림에서 보다시피 대장 일을 하는 사람은 기술을 가장 많이 알고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직인으로 배우는 사람들, 뭐 풀무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 망치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대장에 비해서는 위계가 좀 낮기도 하고 경험도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금은 단조의 경우에는 이제 세공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전문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금속을 다루고 불을 다룬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금은 세공장의 경우에도 지금 보다시피 공구, 작업에 사용하는 공구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대장간에 부탁해서 공구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대장간이라고 하는 공방이 전통 철기단조 공방이 우리나라에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것은 사실 1970년대, 8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전통 대장간들은 전통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서구의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대장간들은 대부분 다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공방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나마도 이제 1970년대 이후부터는 산업화에 의한 기계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대장간 수제 철제 공구들을 만드는 대장간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통 대장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혹은 전통 철기단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장간들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요.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 의하면 대장일을 하던 대장간에 있었던 장인들을 이제 야장, 두드릴 야자를 써서 야장, 철을 두드리는 또는 금속을 두드리는 장이다 해서 야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로는 야장이라고 쓰는데요. 이 야장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자체의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충청북도, 그다음에 충청남도, 그다음에 경기도 세 지역에서
대장간 관련된 장인들을 지정을 했는데 지정 명칭이 충청북도와 경기도에서는 둘 다 전통적인 이름을 따라서 야장이라고 했는데요. 충청남도에서는 대장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대장장이라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니죠. 대장장이의 앞에 대장을 가져왔고요. 뒤에 이제 장인의 장자를 붙였기 때문에 이게 이 대장장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에서 만든 현대적 조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명칭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야장과 대장장이라고 하는 이 두 종류의 이름은 모두 다 전통 대장간의 철기 단조 기술을 가진 장인들을 뜻합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김명일 장인과 설용술 장인 등 2명이 이제 보유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충청남도에서는 허창구 장인, 모무회 장인, 그 다음에 손창식 장인 등 3명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허창구 장인이 최근 2018년에 작고하셔서 현재 생존하셔서 활동하시는 분은 2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신인영 장인 1분이 야장으로 등재가 돼서 전체 활동하시고 있는,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모두 5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모무회 장인, 홍성대장간의 모무회 장인의 작업을 중심으로 해서 철기 단조, 전통 철기 단조, 특히 농공구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성시장 내에 자리 잡고 있는 홍성대장간은 지금 보신 것처럼 시장 코너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공방입니다. 그리고 공방의 2층은 본인의 집 거주하는 거주지 집이고요.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가정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쪽이 이제 공방이 되겠고요. 요쪽은 만든 물건을 파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홍성대장간에서는 장인이신 모무의 장인이 혼자 활동을 하시고요. 혼자 할 수 없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사모님께서 작업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2개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목공용 도구로 사용이 되는 자귀를 만드는 것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농기구의 일종인 약초호구, 쇠수랑처럼 생겼는데 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4개가 달린 약초호구를 만드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간의 구조를 잠시 보시면 대장간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 보시고 있는 화덕입니다. 화덕이 제일 중요해요. 이 도면은 지금 2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위의 것은 창구 대장간이고요. 아산의 창구 대장간이고 작고하신 허창구 장인의 공방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이 이제 홍성대장간 모무회 장인의 공방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단이 올라가는 부분에 이제 계단이 있고요. 요 뒤쪽으로 이제 요 뒤쪽이 아니라 요 부분에 이제 뭐가 있냐면 화덕 있고요. 요 일대에 돌아가면서 망치들을 쫙 매달아 놓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이고 있는 화덕이 이제 항상 중심이 돼서 화덕 앞쪽에는 모루가 있습니다. 여기 모루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화덕인데 화덕 바로 앞에 모루를 놓습니다. 모루 바닥 밑에 이제 창구대장간에서는 이 철판들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철판을 밑에 놔뒀고요. 그 다음에 스웨이지 블럭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모루의 용도로 사용하는 네모난 이렇게 생긴 철제 모루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철판들을 갖다 밑에 깔아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여기 바로 앞에 물통이 있어요. 화덕 앞에 물통. 그래서 불 앞에 항상 물통이 있어서요. 장인은 어디서 활동을 하냐면 여기의 경우에는 여기 앞에 서서 화덕에서 불을 넣고 모루에서 단조를 하고 물이 필요하면 여기 가서 쓰는. 여기도 지금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화덕 그 다음에 모루 그 다음에 물통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여기 서셔서 작업을 하시면서 화덕 넣고 모루 넣고
화덕 갔다가 모루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물통으로 이렇게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덕과 모루와 물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고요. 이분들은 다분 다 근대기 이후에 이제 출생하셔서 나이가 이제 60, 70대 정도 되신 분들이라서 근대기에 들어온 단조기를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인들이 했던 일꾼들이 했던 매질이라고 하는 망치질을 다 뭐가 하냐면 기계가 해요. 단조기라고 하는 이 기계가 근대식 기계가 하는데 역시 이제 그 단조기도 그 화덕 근처에 이제 놔두고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구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그 두 가지 주의할 게 하나는 재료를 어디다 놨느냐. 여기 보시면 홍성대장간의 경우에는 이쪽 공방을 둘러 놔서 이쪽 방에 반이 재료를 놔뒀고요. 여기는 이쪽에 전부 뒤쪽으로 이제 앞쪽으로 재료를 놔둬요. 이 재료는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이 다 철재료인데요. 철강을 사다 쓰시기도 하고 고철을 갖다 쓰기도 하는데 고철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고철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대부분 다 그 만들기 위해서 나눴던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거 하나가 이제 뭐 있냐면 이 부분이 이제 뭐냐 하면은 완성품들을 놔두는 가게예요. 이 창구대장간은 바로 옆에 완성품을 놔두고 있지만 그 홍성대장간은 그 1층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세 칸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 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한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부분이 지금 도면에는 없는데 가게를 따로 놔뒀어요. 왜냐하면 가게를 사모님께서 따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동안 사모님 이쪽에서 하시고 사모님 필요하시면 일로 와서 도와주시고 또 가시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요. 방 세 칸에 이쪽 방에 따로 그 가게, 그러니까 완성품을 놔두고 진열해서 파는 가게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방하고 가게가 함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도 공방하고 가게가 이제 나란히 붙어서 한 건물 안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은 대부분의 대장간에서 다 비슷하게 있고요. 이 화덕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가 남성분들이 작업할 때 허리를 굽히지 않고 이걸 바로 놓을 수 있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요. 그 자기 키 높이에 맞춰서 허리보다 조금 아래 정도, 그 정도 높이의 이게 화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화덕은 본인의 키에 맞춰서 쌓기 때문에 키가 작은 분은 좀 더 이렇게 좀 낮게 만들고요. 키가 크신 분은 좀 더 높게 만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탄을 떼 가지고 불을 하고 연통을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것들은 여기서 보시면 다 흙으로 이렇게 만든 거는 알 수 있는데 창구대장간도 홍성대장간도 다 본인이 이사할 때마다 직접 가마를 쌓고 흙을 산에서 구해와서 본인 직접 가마를 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벽돌과 흙으로 가마를 쌓고 이사를 가게 되면 부셔버리는 그런 구조로 가마가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귀 만들기를 보겠습니다. 자귀는 목공구에서 특히 이제 목공용 도구에서 자르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그런데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이걸 만들 때는 이 커다란 강철봉을 갖다가 그 앞부분을 달궈서 망치질을 해서 이 강철봉이 있으면 처음에는 여기를 잡고 이 부분으로 만들 거니까 집어 넣어요. 불 속에다. 그래서 이 불 속에 넣어 놓은 부분을 갖다가 단조해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앞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불 속에 넣어서 달군 상태에서 모루에 넣고 꽁꽁꽁 치면은 이 앞부분이 좀 평평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역시 또 달궈서 여기서 이제 쇠가 식으면 이게 가장 달궈진 상태고요. 여기는 뭐 달궈지지 않은 상태고 요 중간 정도 빨간색이 되면은 이게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아니 차갑지는 않지만 적당히 뜨거운 상태가 되는데요. 요 허옇게 노란빛에 가까운 정도로 허연 상태가 돼야지 단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색이 변하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화덕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불에 넣었다가 두드리다가 다시 불에 넣었다 두드리다가를 반복을 해가지고 앞부분을 평평하게 정리를 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뭐냐 하면 이 자귀라고 하는 거는 망치랑 똑같이 생겼는데 망치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겨서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루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끼워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루 넣는 구멍을 제일 먼저 만듭니다. 지금 자루 넣는 구멍을 만드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모무의 장인은 그 드릴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기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구를 만들 때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앞이 뾰족하게 생긴 그 망치를 이용해서 이 뾰족한 부분을 뜨거운 데 대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여기를 잡고 있는 동안 이분이 이제 그 재료가 되는 봉을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구멍 뚫어야 되는 위치에다가 장인이 이 위치를 잡고 서 있으면 이 쇠망치를 가지고 이 윗부분을 가격을 해요. 그래서 이 뜨거운 상태에서 망치를 놓고, 자, 아까 요 망치를 놓고 그 다음에 이 큰 망치를 이 위에 다시 이렇게 놓고서는 이렇게 두드리면 여기 처음에는 구멍이 요만큼씩 생기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이렇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같은 자리에 또 해가지고요. 나중에 크게 구멍을 뚫게 되죠. 그래서 이 구멍을 갖다가 본치로 이 뾰족한, 끝이 뾰족한 망치로 두드려서 그 망치 위를 또 다른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힘으로 이 부분을 가격을 해서 구멍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이 적당하게 형성이 되게 되면은요,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불에 달굽니다. 그 불에 달군 상태에서 꺼내서 여기다가 이제 동그란 쇠를 넣고 그 크기를 맞추어서 이 형태를 갖다가 완전하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 작이 될 부분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 도끼로 자국을 내고 있고 여기도 도끼로 자국을 내죠. 그래서 이 도끼를 대고 이 자국을 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자국을 낸 다음에 이 부분을 역시 도끼를 대고 여기에 또 다른 망치를 갖다가 이 망치 보이시죠? 이 망치를 갖다 놓고 이 도끼를 갖다가 가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잘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에서 달구어서 구멍을 내고 난 다음에 위치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이제 그 진짜 형태를 만들기 시작을 해야 돼요. 구멍을 뚫는 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르는 거나 전부 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뜨거운 쇠가 달궈져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망치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식었을 때 쇠가 이제 식게 되면은 이게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다시 불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멍이 난 상태에서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은 형태를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요. 이게 이제 그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그 정해진 시간에, 쉽게 말해서 이게 달궈진 쇠가 식기 전에 이걸 잘라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쇠를 이제 망치로, 여기 보시면 이제 망치를 대고 끝이 날카로운 망치를 대고 이 망치 위를 갖다가 커다란 망치, 여기 보시는 이 커다란 망치로 여기를 가격을 해서 잘라내는 장면을 보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잘라내서 다시 망치질을 해서 그 공구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아까 긴 봉이었을 때는 윗부분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쉬워서 구멍을 만들 때도 긴 봉 상태에서 만들었지만 이제 제대로 된 형태를 만들려면 잘라야 되죠. 그래서 자르고 난 다음에는 이게 작은 데다가 손으로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집게로 잡고 이제 망치질을 하기 시작을 해요. 집게를 잡고 망치를 해서 원하는 도구의 형태를 이제 단조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자귀의 날 부분과 옆부분 측면의 형태를 형성을 할 때는 요령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잡아주는 일을 사모님이 하시고요. 망치질을 장인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 장인이 자기가 직접 망치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숙련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집게질을 집게를 잡고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망치질을 직접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 번이 아니라 뭐 엄청난 양의 그 망치질 이후에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자귀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왜 동그랗게 생긴 봉에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이제 뚫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자국을 망치로 냈고, 그 윗부분을 조금 잘라낸 다음에요. 이 부분을 점점 쳐서 넓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 두께가 굵은데 이쪽은 한번 잘라내기도 했지만 점점 더 얇아져서 이 끝부분은 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요 날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가지고 망치질을 통해서 이거를 점점점 늘려서 형태를 잡아가는 겁니다. 이 자기 날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로 완성이 됐고요. 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여기 윗부분은 이제 망치처럼 쓰기 때문에 여기는 그 진흙에 박아가지고 선행을 시키고요. 이쪽은 날카롭게 그 칼날을 아니 자기 날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나중에 열 처리해가지고 앞부분을 갖다가 그 갈아내고 난 다음에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선에 그 형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칼날을 아니 날 부분을 다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하는 열처리 과정, 열처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급냉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날은 급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은 선행을 시키는 그 한 도구 안에서도 용도를 다르게 쓰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열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요. 이거를 이제 자루에 박아서 그 완성을 하게 됩니다. 네, 형태를 다 단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 처리를 끝낸 이 자귀의 머리 부분은 이 부분에 자루를 꽂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루를 꽂을 때 아까 이 둥근 부분에 나무 자루가 꽂히는데 요 까만 거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조그만 철편을 갖다가 단조를 해서 이거를 역시 끝부분을 굉장히 뜨겁게 달굽니다. 그래서 이 달궈진 상태에 나무 자루를 끼우고 그 나무 자루에다가 못을 박게 되면은요, 여기가 타들어가면서 그 나무 자루에 박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루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 거고요.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역시 이 달구어졌던 쇠의 윗부분을 이 못 윗부분을 그 망치로 이렇게 툭툭 몇 번 치면 여기가 이제 그 철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늘어나서 모처럼 못머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생긴 거에서 망치를 막 치면은 이 부분이 늘어나요. 양쪽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생기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완성이 되고요. 두 번째로 보실 약초호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초호구의 경우에는 그 약초를 파내거나 모으거나 또는 낙엽이나 퇴비 같은 것들을 모으거나 그 하는데 예, 주로 이제 약초 같은 경우에는 뿌리째 이렇게 캐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렇게 뿌리를 갖다 캐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래요. 주로 이제 농기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충남 지역에서 많이 그 사용하는 농기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완성된 형태의 자루가 없는데 왜 완성된 형태의 자루가 없냐면 이 부분에 자루를 박으면 이제 못을 끼워가지고 고정을 시키는데 사용하는 사람의 키가 크면은 자루를 더 긴 것으로,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의 키가 작으면 좀 더 작은 것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루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사람의 손 크기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자루를 끼워 넣어서요. 대장간에서 팔 때는 지금 요 단조된 형태의 철기를 팔고, 사가는 사람한테 맞게 자루를 끼워서 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약초 호구의 제작 과정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약초 호구를 만들 때에는 맨 처음에 그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방형의 철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 장방형의 철판은 크기와 형태가 지난번에 보셨던 그 삼국시대의 철정의 크기하고도 상당히 많이 비슷한데요. 이 길이에 따라서 약초호구의 날 길이가 이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윗부분은 그대로 남겨놔서 여기를 이렇게 넓게 펴서 단조를 하게 되는데 이 윗부분을 단조를 하면 이 부분은 자루 꽂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아랫부분은 반으로 갈라가지고 그 날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일단 둘로 갈랐죠. 옛날에는 이거를 그 끝이 날카로운 망치로 쳐내서 잘라내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그 작업을 해야 돼서 현재는 기계로 잘라냅니다. 먼저 이제 자루꽂이를 만들게 되는데 이 자루꽂이가 될 부분을 이렇게 가마에다가 넣어놓고 열을 주면은 여기가 이제 빨갛게 달궈지죠. 이 달궈진 상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넓은 망치가 되는데 끝이 뭉툭하고 넓은 망치로 여기를 갖다가 계속 쳐대면 이 부분이 이렇게 슬슬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불룩하고 얇고 넓게 늘어나면서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직선이었는데 점점 치면서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만들어서 이 자루꽂이 부분을 만들게 됩니다. 이 다리 부분은 현재 두 개로 그냥 그대로 직선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아니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 다리 4개가 되는 걸 각각 그 단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망치 자국이 이렇게 있었던 그 넓은 부분을요, 불을 줘서 다시 달군 다음에 이렇게 넓은 거를 둥글게 말게 됩니다. 둥글게 말아놓은 형태를 보셨고요. 이 말아놓은 형태의 한 가운데 중앙에다가 아까 봤던 것처럼 뾰족한 못을 대고 망치를 쳐가지고 구멍을 똑 찍으면 이 부분에 그 나중에 자루 꽂을 때 고정시켜야 되는 동그란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구멍은 지금 먼저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요. 먼저 만들고 요 자루 부분을 오므리게 됩니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을 두드려 가지고서는 이렇게 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순서로 망치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구멍을 뚫는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이제 자귀의 윗부분, 아니 자귀가 아니라 약초호구의 그 자루 윗부분은 대충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까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는요, 요 자루 꽂을 부분을 자루 크기에 맞춰 가지고 완전히 동그랗게 오므려야 되기 때문에 달궜다 뺐다를 계속하면서 집게로 잡고 이 부분을 달구면서 여기다가 다시 철봉을 집어넣어요. 철봉을 하나 동그란 철봉을 집어넣고 망치를 가지고 여기를 가격을 하면 안에 들은 동그란 형태의 크기만큼 이것이 동그랗게 만들어지게 돼서 단면이 완전히 동그랗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구멍 뚫어 놓은 게 남아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여기다 자루를 꽂고 못을 여기다 이렇게 박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자루꽂이 부분을 다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먼저 자루꽂이를 만들고 자루 넣을 구멍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다리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동그랗게 붙었으니까 망치질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전체를 또 화로에 넣어서 전부 달굽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는 이게 지금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을 달궈 가지고요, 하나씩 양쪽으로 벌려요. 얘는 이쪽으로 벌리고 얘는 이쪽으로 벌리고, 그러면 아까 봤던 거는 동그란 봉 상태로 돼 가지고서는 다리가 2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모루에 대고 직각형의 모루에다 대고 여기를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되죠.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 다리를 폈고요, 또 한쪽 다리를 이제 이쪽으로 필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다리를 쭉 핀 다음에 수평을 잡아요. 이 수평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이제 쳐야 되기 때문에 망치질해서 편편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단조할 부분부터 이제 자리를 잡아서요, 망치질을 시작을 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생긴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이 아까 다리가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다리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다시 이렇게 자르는데요. 여기 형태가 보면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갖다 똑같이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얘를 약간 이렇게 한쪽이 좀 더 넓고 한쪽이 좁게 자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다리, 좁게 자른 다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짧은 다리가 되고요. 얘는 바깥으로 가서 넓은 다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를 때부터 이거를 똑같이 잘라주면 나중에 이쪽 다리가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여기를 좁게 짧아주고 여기를 넓게 해줍니다. 그럼 이게 더 길게 바깥으로 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다리를 만들게 되니까 자르는 것도 잘 생각을 해서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난 다음에는 그 단조를 할 부분을 남겨놓고 올리게 돼요. 아까 요거를 자르면 이렇게 4개가 되잖아요. 이 4개로 된 거에서 망치질을 갖다가 한꺼번에 4개를 다 못하니까 한쪽 부분을 이렇게 2개를 놔두고 2개를 위로 올려서 이쪽 부분을 이제 잡고 망치질은 이 부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부분이 아까 뾰족
짧은 부분인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단조를 해서 이렇게 길게 만들었고요. 바깥 부분은 이제 단조를 해야 돼요. 바깥 부분 단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망쳐가 어느 정도 되면은 위로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이게 형태를 갖다가 계속 바꿔가면서 단조할 부분을 모루에다 놓고 두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직 단조가 안 된 거고요. 이건 이제 단조가 다 돼서 끝 부분이 뾰족하게 다 형성이 된 거죠. 역시 단조 이 약초구의 바깥쪽 날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이 부분이 뾰족한 데다가 이 날을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술이 많이 필요해서 이 사모님은 잡고만 있고요. 망치질은 주로 누가 하시냐면 그 장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안쪽 두 개는 돼 있고 바깥쪽을 갖다가 자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형태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그 변형되는 형태들을 보이는데요. 길이를 일단 4개의 길이가 나중에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굵기와 길이를 맞춰가면서 단조를 하게 됩니다. 단조를 할 때는 역시 말할 필요도 없이 계속 그 식으면 불에 다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궈졌을 때만 망치질을 하고 또 이제 내려오면서 망치질을 또 바꿔서 그 온도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 불에 달궈 놓은 이 상태는 상당히 이렇게 무른 편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일반인들은 망치질해서 이거 변하지는 않고요. 대장장이 아저씨처럼 그 아주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철을 갖다가 단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다리가 모두 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자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뾰족한 다리가 하나, 뾰족한 다리가 둘, 그 다음 뾰족한 다리가 셋, 그 다음에 뾰족한 다리가 넷 해서 자루가 완전히 그 자루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의 형태가 완전히 다 만들어지게 되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긴 거를 잘라가지고 요만큼 잘라가지고 위를 동그랗게 만들고 얘를 다리를 벌렸죠.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2개로 만들었다가 이거를 다시 잘라가지고 4개를 만들었다가 지금 보는 것처럼 단조가 끝나면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것을 이제 다시 전체를 불에 넣고 달궈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긴 그 약초 호구의 형태로 구부리게 되는 거죠. 구부리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제일 어려운 거는 아까 봤던 그 판에서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그 늘려가면서 사각형을 잡아가는데 이 끝부분이 뾰족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끝부분이 뾰족하게 이제 가늘고 뾰족하게 이제 그 형태를 바꿔가는 이 단조 자체가 어려운 거고요. 이게 이제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반나절 이상 두들려야지 이런 게 그 형태가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잡을 때까지 뭐 쉬지 않고 몇백 번씩 그 가마에 넣었다가 망치질을 하고 가마에 넣었다가 망치질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렇게 그 자루 기둥이 있고 사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길게 자랐던 이 중간 단계를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꺾으면서 망치질을 역시 해서요.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거의 완전한 형태에 가까운 것들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드린 망치 자국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약초호구는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다리가 4개가 다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 낙엽을 뜨거나 땅속에 있는 그 뿌리 같은 것들을 갖다 캐거나 뭐 그런 데 쓰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여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뭐라 하지 우묵하게 생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처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일직선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우묵하게 변형을 줘서 형태를 변형 줘서 그 호구의 완성된 형태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로 만드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단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고 계시는 약초 호구 2개가 이제 그 완성된 형태고요. 보통 장인들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를 불에 넣어놓고 빼고 하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5-6개를 같이 잘라가지고
판을 여러 개 잘라서 이렇게 하나를 단조하는 동안 하나는 불에 넣어놓고 또 하나를 단조하는 동안 다른 걸 또 꺼내서 불에 넣어놓고 해서 대여섯 개를 같이 작업을 해서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는 약간 크기가 차이가 있는데요. 역시 자루를 갖다 꽂아 놓지 않은 이유는 그 구매하는 사람 또는 이렇게 사용하는 사용자의 크기에 맞춰서 자루의 크기와 길이를 갖다 결정하기 때문에요. 그 대장간에서 만들어 놓은 약초구는 철기 부분만 만들어 놓고요. 판매할 때 이제 자루를 박아 넣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귀와 홍성대장간에서 자귀와 그 다음에 약초구 만드는 과정 두 가지를 보셨는데요. 이렇게 철판, 장방형인 철판에서 이런 자귀 형태가, 아니, 이런 약초구 형태가 나온다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형태를 보시면 아까 먼저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 여러 가지 제각이라든지 뭐 이런 데 나오는 철기 단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쇠스랑이라든지 괭이라든지 뭐 이런 농기구들은 대부분 다 지금 본 것 같은 그 철기 단조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고요. 형태 자체도 사실 초기 철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런 그 공구의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 기법도 그렇게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목탄 대신 석탄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르는 기술이 옛날에는 다 도끼와 망치만 가지고 이거를 잘랐다면 지금은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그 자른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땜을 해서 붙이는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그 땜 같은 거를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계 아르곤 땜 같은 그 현대식 땜들을 이용을 하지만 옛날에는 여기다 이제 달구어 놓은 쇠에다가 진흙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녹이듯이 붙여 만드는 접합 방식들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어졌습니다. 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목탄을 구하는 게 거의 너무 힘들어서 목탄보다는 주로 이제 수입해서 사용하는 석탄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재료의 변화와 함께 이렇게 기술도 몇 가지 이제 변화하는 방식들을 보이게 되죠. 그런 점들을 고려하시면서 고대의 철기가 어떻게, 단조 철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상상하거나 유추해 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